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2월 첫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11월은 그래도 장이 견조하게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12월 첫 거래일인 오늘은 지수 흐름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간밤 기술주인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줬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등 그동안 잘 가졌던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토르 기법을 통해서 수익 실현해 나가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주말 동안 다음 주 대비 전략 단단히 준비하시고 월요일부터 계좌 빨갛게 물들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그 부분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11월에 가져와 주신 종목들 수익률 탑5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반도체 장비 시스템 전문 업체인 원익 IPS인데요. 최고가 기준 7.6% 오르면서 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솔트룩스 매수가 28,200원 기준 11% 넘게 오르면서 4위에 안착했고요. 이어서는 11월 3일에 언급해 주신 로보티즈 13.75% 오르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정 간편식 및 핫도그 제조업체인 우양 최고가 기준 14.29% 오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마지막 1위는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인 동은 아나텍인데요. 최고가 기준 21% 넘게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혈장 치료제 쪽이 좀 강했는데요. 네네. 시노팩스는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죠. 또 그리고 오늘 노란톡방이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방산 인공위성 관련주로 솔루션 얻어가신 분들 많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결국엔 제약바이오 테마 쪽으로도 수급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개별 종목이기 이전에 코스피 시장에서 2,502.37포인트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 5거래일은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금요일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502.37포인트를 깨지 않은 2,50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이었고요.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첫 번째, STO 관련주. 뭡니까? 증권형 토큰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종목에 대한 언급을 자주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이었었고 오늘 기준으로 수익률이 95%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익률을 만끽하지 못하셨다라고 아쉬워하실 게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이 나올 때 따라갈 수 있는 대장주와 부대장주를 먼저 선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대장인데 갤럭시아 SM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7% 정도 올라갔는데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갤럭시아 SM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갤럭시아 SM은 어떻습니까? 오늘 거래가 없었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갭을 띄운 이후에
음봉으로 나왔다. 그래서 결국에 갤럭시 SM이 더 크게 갈 줄 알았지만 결국에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대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시노펙스 언급 주셨었죠.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종목이었습니까? 혈장 치료 관련된 종목이었었는데 오늘 1차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무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 21.93%가 나왔는데 아직은 2차 매도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아직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미 수익 구간인 우리는 어디입니까? 4,920원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면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은 채 양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 한 가지인데요. 바로 히든 종목이죠. 그 히든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초에 우리에게 크게 다가왔었던 온보드 관련된 종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왜 지속적으로 봐야 하느냐? 우리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상 전면전을 펼칠 가능성이 화두되면서 방산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내비쳤었죠. 하지만 방산주보다 더 크게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건 결국엔 국제 유가가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방산주는 해외에서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방산주의 테마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도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결국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테마만 집중적으로 파고 계셔도 충분히 수익을 큰 폭으로 맛볼 수 있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키 맞추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선. 가는 종목이 더 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주를 엮여있는 종목군들 중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그러면 무슨 얘기죠?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장주를 매매하는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대장주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부대장주가 따라가겠지만 반대급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최초에 어땠습니까? 뷰노, 의료 AI 관련주였었죠. 그런데 제가 뷰노만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다가 어느 한순간 루닛을 더 좋게 본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뷰노가 더 큰 폭으로 내려가서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폭이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뷰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지 못했었던 루닛의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대장주보다 부대장주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부대장주를 매매하다가 대장주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을 때 대장주로 다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부분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종목은 툴젠입니다. 툴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종목을 받아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툴젠 같은 종목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노란톡방에 꼭 들어와 계셔야겠죠. 지금부터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먼저 한번 만나보시고 툴젠 그 다음에 준비한 종목까지 연달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 장 대응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 대응 준비해 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해 보시면서 다양한 대응 전략들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툴젠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툴젠입니다. 바이오 관련주인데 유전자 관련주입니다.
유전자 교정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11월 8일에 망막 기능장애 질환 유전자를 조작하는 미국 특허를 취득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교정 기술 등의 기술 특례 상장으로 적자 실적은 무의미한 기업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상장 폐지될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는 이겁니다.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유전자 가위 기술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슈는 지난 과거부터 있었지만 노란톡방에서는 툴젠을 이미 매매를 했습니다. 언제 매매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유전자 가위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유전자 가위로 인공혈액을 개발합니다. 마찬가지 오늘 혈전 관련 종목 시노펙스와 또 한 번 연결고리가 생겨버린 그 종목이죠. 유전자 편집 시장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5%나 된답니다. 그 말인 즉 그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상장 특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지 않지만 얼마 안 있으면 상장 폐지 요건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당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종가 베팅을 말씀드릴 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유전자 가위 관련주가 없습니다. 국내 상장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툴젠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종목들이 나타났습니까? 유전자 가위 관련주가 아니라 유전자 관련주들의 주가가 같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형이 가니까 따라가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건 툴젠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포착해서 종가 베팅한 날은 11월 9일 종가 49,000원입니다. 49,000원 기준으로 지금 오늘까지 63%의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더 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까지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거,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83,700원을 넘어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83,700원을 넘어갈 때 수급이 붙겠죠. 그런데 수급이 붙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전자 가위 관련된 뉴스가 나와 주어야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뭐가 따라 붙는다? 거래량이 따라 붙는다. 왜? 거래량이 붙어야 툴젠의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주포는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 또 매도를 하겠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시기가 된다라고도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수급도 붙는 것처럼 보여지고 뉴스도 나오면 누가 매수합니까? 개인들. 오롯이 개인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MMF로 들어가고 있는 물량들이 꽤나 많죠. 예수금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 예수금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아직까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그 자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유전자와 관련된 종목이라면 MMF를 건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붙을 것이고 그 거래대금이 붙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마다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세력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선별해서 매도를 잡아본다면 진입가 기준으로 80% 이상의 수익을 얼마 만에 만들어내는 겁니까? 한 달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툴젠을 예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툴젠은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이 아니었었죠. 그리고 11월 9일에 언급한 종목입니다. 툴젠은. 그렇다면 그 다음 종목 뭡니까? PCL. 포착된 날은 11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11월 10일에 방송에 나와서 종가 베팅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관련주입니까? 유전자 가위는 아닌데 유전자 관련주입니다. 11월 9일에 툴젠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나니 11월 10일에 제 눈에 들어온 거 PCL이었습니다. 왜? 수요일날 포착이 됐는데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치료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었고 MQX 지분 취득으로 MQX 최대 주주로 등극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11월 10일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영업이익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인데 매수 안 할 이유 없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11월 8일에 종가는 2,8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조금 높은 2,845원에 진입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가 약간 내려왔죠. 근데 내려올만 했습니다. 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가 싶었지만 이 당시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모두 다 일제히 멈추려는 움직임이 보였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을 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툴젠의 차트인 겁니다. 왜? 툴젠이 대장주인데 툴젠이 이탈하지 않으면 관련주는 이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그저 휩소 현상일 뿐, 상승 추세를 장기적으로 만들어내기 이전의 휩소 현상일 뿐, 오히려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차트 모양이 어땠습니까? 음봉을 뽑아내고 왜 거래량이 붙었을까요? 그리고 갭을 띄우면서 이날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왜 야금야금 주가를 올려놓고 자꾸 막습니까? 그러다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갭을 띄우고 주가를 올려버렸는데 올렸었던 모멘텀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유전자 가위 관련된 유전자 관련주들의 수급이 쏠렸다. 그래서 PCL이 같이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툴젠이 아니더라도 제가 방송에 나오기 전에 종목을 포착한다면 이런 식으로 솔직히 툴젠이 수익률이 크긴 하지만 PCL도 적진 않습니다. 33%인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격.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툴젠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PCL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꽤나 큰 폭으로 붙었죠. 그런데 오늘 거래량 보십시오. 몇 분의 1일까요?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까? 툴젠을 따라가고 있다. 매도가 끝난 것도 아닌데 거래량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버린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양봉이 나왔다. 심지어 오늘은 금요일 시장에 지수도 흘러내리고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한 음봉이 나올 법한 날짜에 양봉이 나왔다는 건 기대해 볼 만하겠죠. 자, 그러면 PCL의 설명은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거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725원 이 가격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진입 관점 자리는 4,725원을 돌파하는 4,730원에서 단기 관점으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설명 첫 번째와 한 가지 더 있겠죠. 4,725원을 넘어가는 날 종가가 4,725원보다 높은 자리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더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돌파해서 지지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 횡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하락 횡보가 기준봉이 되는 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고점 가격 구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아직 팔지 않아도 된다는데 굳이 팔 필요 없겠죠. 왜? 지금 이 차트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토르 기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했을 때까지만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준봉이 세워진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캔들이 그 자리에서 유지가 되면 우리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러면 하락하게 될 텐데 이렇게 고점에서 꽤나 긴 시간 머무르면 큰 폭으로 낙폭이 생기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투심이 매도로 전환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유전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해도 주가를 어떤 식으로든 개인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자리까지 올려놓지 않는다면 결국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주가의 하락을 누가 가장 먼저 만드느냐?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언제 팔게끔 해줘야 주가가 올라간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놓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때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그 개인들이 진입할 때 우리는 매도한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진입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공포의 자리. 그런데 공포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어디다? 4,725원을 넘어갈 때 종가가 4,725원 위에서 끝난다면 공포의 자리를 넘어서 광기의 자리로 진입한다. 그것이 바로 차트 매매 그리고 뉴스 매매의 기본적인 원칙인 겁니다. 자, 그러면 PCL은 제가 다음 주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리뷰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는 광고와 전자결제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비즈니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는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방송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단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지만 아직까지 기업 내부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매출액은 조금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다라는 거. 하지만 주요 매출처가 PG사 그리고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들 네이버 등과 같은 사이트들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카페24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 전략과 유튜브 채널을 통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유명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 그 판매의 수익금이 온전히 카페24의 매출로 남아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 그리고 올해 마지막 분기의 실적 또한 호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설명인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차트의 위치로 봤을 때 11월 17일 날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7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4,820원이 아닌 그보다 더 올라간 15,400원에서 우리가 진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5,400원을 기준으로 오늘까지 10거래일이 됐는데 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11.62%입니다. 하지만 토르 기법을 먼저 알고 계셨더라면 오늘까지 총 11거래일 수익률은 15.99%. 차이가 꽤나 나죠? 하지만 차이가 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란톡방에서 제가 드리는 종가 베팅 종목, 옥석 가리기 된 종목이 무엇인지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만들 때 분할 매도하는 자리들, 저의 관점들도 중요하겠죠? 왜?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날 종목들의 주가가 내려갈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금요일인데도 주가를 방어해놨다라는 건 마찬가지 아직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죠. 어디입니까? 18,460원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24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방법대로 노란톡방에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툴젠과 카페24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툴젠은 무려 종가 대비 수익률이 63% 넘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차트 매매를 통해 이런 수익률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종목 상담 진행해 줄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유 종목들 물려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혹은 연말까지 계좌 복구해 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시젠입니다. 매수가 23,5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PCR 분자 진단 기업이죠. 시젠 오늘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12% 넘게 오르면서 24,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많이 올라줘서 수익권이신데요. 네. 전문가님, 시젠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시젠은 조금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목을 분석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종목이 시젠이라는 말씀을 지금 유정익화님께서 하자마자 아닐 텐데 주가 많이 내려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을 박스로 지정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과거 시점에 지지가 됐었던 자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저항을 받고 주가를 올리지 못했었던 자리가 한 군데 보이실 거예요. 그 가격이 33,750원입니다. 하프라운드 피겨가 되는 34,000원까지 보지 않으시고 33,750원까지만 보시는 게 마땅한데 그렇다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업이익이 너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시면 부채율보다 유보율은 아직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결국엔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만큼 매출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영업이익을 끌어와야 투자자들의 심리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원격진료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젠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게는 했는데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니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27,950원을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27,95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큰 폭으로 하락 추세로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당 자리에서부터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더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27,950원을 넘어가게 된 이후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33,750원까지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차트를 축소해서 봤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저항은 27,950원이 되겠죠. 하지만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진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웬만하면 올라갈 겁니다. 그 이유는 바닥을 다진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최소 바닥을 다진 이후에 3개월은 지나서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승 1차 파동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27,900원까지 올라간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27,950원, 약 28,000원이 되겠죠. 그 가격을 찍자마자 내려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간에 12월 말까지 시젠의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23,500원 매수가 기준으로 저 같으면 27,500원에 매도를 먼저 걸어 놓을 겁니다. 왜? 올라가다가 찍고서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찍어 놓는다면 그 캔들의 움직임은 뭐겠습니까? 이 자리가 저항이구나. 그렇다면 바닥에서 야금야금 모아가서 주가를 올려서 뚫어버려야지. 최소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내지 네 번째로 두들기는 때에는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27,950원의 문을 열게 되면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게 33,750원이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27,500원에서 전량 매도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내려올 거니까 어디에서 잡는다? 잡는 가격도 중요하겠죠. 저라면 박스권의 하단이 되는 22,000원 가격 구간에서 잡을 겁니다. 22,000원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하단에서도 위아래로 흔들리는 와중에 중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인데 왜? 그게 가능한 이유.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데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는 종목을 그렇게 매수한다고? 제정신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600일 차트로 봤을 땐 내려오시는 것만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CJ는 과거에 바닥에서부터 매우 긴 시간 놀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돌파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고 그 상황에서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우리가 5, 600%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50%만 맛보겠다고요. 50%만. 그런데 이번 단기적인 상승에는 50%도 아니에요. 몇 퍼센트입니까? 끼케야 얼마입니까? 20% 맛보겠다고요. 20% 수익 맛보고 주가 더 내려오면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해서 그때는 50% 넘는 수익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왜? 가능한 이유. 알고 계셔야겠죠? 지금부터 제약바이오주들은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2024년에 기대가 되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니죠. 하지만 반도체의 주가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 타보자는 겁니다. 상승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는 CJN을 매수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번 상승이 3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빠르게 연결된다면 우리는 27,500원에서 매도하고 전량 매도하고 주가가 금방 다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그때는 핑크색 지지선에서 잡으셔도 돼요.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은 얼마냐? 자, 보시면 2750원입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22,000원보다도 낮은 위치죠. 2750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시간 싸움인 거죠. 하지만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상승 추세를 수익으로 전환시키지 못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2750원부터 23,500원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꽤나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잡는다면 단기적으로 살짝 내려오긴 해도 금방 박스권에 들어와 있을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기간이 손실 구간이 아니라 수익 구간인 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야금야금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이번에는 넘어가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자리가 23,500원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상승에 꼭 매도하시고 다시 CJN을 매매하고 싶으시다면 주가가 내려왔을 때 재진입하시는 것을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CJN 27,5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핑크색 지지선인 275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솔루션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이미 들어와 보신 계신 분들이라면 종목별로 대응 솔루션 받아 가시고 계실 텐데요.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나도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큐브입니다. 매수가 1,9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화학제품 제조 유통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1,7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원익 IPS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원익 큐브 같은 경우에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자, 원익 큐브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바로 네옴시티. 네옴시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시젠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아직까지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 구간에서 놀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부딪힐 수 있는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됐었던 얼마입니까? 2,390원까지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2,390원. 그런데 그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윗단에 2,736원이라는 가격이 있죠. 그리고 그보다 더 위에 녹색은 월봉 기준의 저항선입니다. 4,109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왜?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소외되는 심리를 다시 전환시키려면 지금부터 야금야금 시간을 끌면서 주가를 올려서 어디까지? 2,390원까지 올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옴시티가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건들은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나 업무 체결 외에 건설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하지만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원익큐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600일 차트 말고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습니까? 매우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상단에 있는 이 가격들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4,100원이 끝이구나. 그렇다면 더 타이트하게 라운드 피겨가 되는 4,0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상장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결국에 많이 부딪혔었던 가격,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었던 가격은 바로 2,700원입니다. 2,700원. 그래서 2,7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상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돼야 되는 것이고 부채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어야 되고 유보율이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렇다면 분석 한번 해보죠. 어느 정도인지. 자, 매출액 어떻습니까? 2,460억. 그런데 영업이익이 43억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43억 정도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영업이익이 43억 정도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봐야 되겠죠. 부채 비율 37%, 유보율 462%. 나쁘지 않습니다. 10배 넘으니까. 그렇다면 기업의 건전성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매출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기업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가총액 608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의 기준은 바닥 구간이 맞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점을 이탈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됐다는 것. 왜 3개월입니까? 일본 기준으로 600일만 봤을 때 1,400원이라는 저점을 찍었던 날짜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1,400원을 찍은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 횡보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날짜를 찍어 보겠습니다. 바로 10월 27일이죠. 그렇다면 10월 27일을 기준으로 얼마나 더 지켜봐야 됩니까? 11월 27일, 1월 27일까지가 2달이죠. 그렇다면 2월 말이 지나야, 2월 28일이 지난 3월이 되어야 그때부터 실질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주가가 나오기 전까지 1,400원을 이탈하지 않고 현재 주가에서 머물러 주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2,390원까지 올라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매도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왜? 1,900원 기준으로 2,390원이면 말이죠. 25%가 넘습니다, 수익률이. 그 정도면 만족하시고 매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못 올라갈 경우에는 1,400원이 최종적인 손절선이 되는 것이고요. 손절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년 3월까지 현재 가격 구간을 지지할 가능성 또한 있다. 그 이유는
시가총액이 608억에 영업이익이 43억밖에 안 나온다. 하지만 원익 같은 경우에 원익큐브는 과거 시점에 시가총액이 더 높았던 적이 있었죠. 언제? 2021년만 하더라도. 왜? 영업이익이 140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140억이라는 건 시가총액 기준으로 얼마나 된다? 1,000억은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어가려면 약 40%가 더 올라가야겠죠. 대충 떨어지네요. 가격이. 그렇죠? 그 말인즉 2,4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2,39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2,300원 정도까지만 볼 것 같습니다. 2,300원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1,900원이 아니라 1,5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1,55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원익큐브를 다시 매매할 거라면 진입이 가능하겠지만 언제부터? 내년 3월 전에는 저는 원익큐브를 쳐다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뀌는 상황이 있겠죠. 원익큐브가 3개월도 되기 이전에 2,740원을 넘어간다면, 넘어간 이후에 어디에서 지지가 돼주는지 지지선만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때는 진입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같이 드려보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닙니다. 위험한 자리는 아니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파란색 저항선을 낮춰놨기 때문이고, 1,900원에서 만약에 1,900원에서 내가 매도하고 싶다면 충분히 언제든 올라올 수 있는,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상승을 했을 때 매도하는 것은 2,300원 정도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하시고, 주가가 1,400원을 이탈한다면 오히려 손절하시는 게 빠를 수도 있다라는 설명 같이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네, 원익큐브 2,300원까지 올라온다면 매도해보시고요. 또 너무 위험한 자리는 아니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1,40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실시간 대응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 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장바구니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도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미리미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힌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주로 온 디바이스 AI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내년 유망주로 떠오르는 반도체 관련주 가져오셨는데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얼른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글자입니다. 반도체와 자율주행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반도체로 바라봤을 땐 MCU, 최근에 뉴스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칩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MCU라는 건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전자제품에는 MCU가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으로 바라봤을 땐 뭐가 있을까요? 멀티미디어, 통신 관련 시장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칩 및 토탈 솔루션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동차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용 반도체 AP칩, 셋톱박스 AP칩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AP란 여러분들 최근에 이번 주에 온보드 관련된 종목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시스템 온칩, SOC입니다. 시스템 온칩. 이게 바로 온보드 칩이죠. 그 온보드 칩의 한 종류가 AP라는 것인데 곧
AP는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AP는 SOC다. 그렇다면 AP는 그냥 말 그대로 온보드 관련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온보드, 결국 반도체 쪽과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도 자율주행은 곁들임 정도로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로 AP 칩은 꽤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가의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관련주들의 위치도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해당 종목은 부대장주입니다. 대장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대장주를 왜 대장주가 아니라 부대장주를 가지고 나왔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모멘텀으로 봤을 때 SOC 테마로 쏠리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지속성이 꽤나 강력하고요. 칩스앤미디어가 대장주인데 칩스앤미디어의 무상증자에도 칩스앤미디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상증자를 통해서 신규 발행되는 900만 주가 언제?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런데 칩스앤미디어의 주가가 하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지니까 SOC 관련주들이 일제히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관련주들 지금부터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은 외국인이 7거래일째 연속 매수세입니다. 연속 매수세. 그렇다면 매수세가 들어왔으니 지금부터는 매도세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매도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야 매도세가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관련주로는 칩스앤미디어, 심텍, 제주반도체, 단기과열이었죠.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등이 있는데 자, 칩스앤미디어. 오늘 개파락한 이후에 하락하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결국엔 3만 원대를 넘어와 주더니 32,800원까지 가면서 1차 VI까지 만끽을 했습니다. 1차 VI 가격은 32,600원이었었는데 처음 상승할 때는 32,600원을 못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조금 넘어갔다 끝났다라는 건 아직까지 매도가 나오기에 더 유력한 종목이다라는 걸 시사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종목 심텍인데 심텍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대장입니다. 그런데 1조가 넘는 심텍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 실질적으로 칩스앤미디어가 온칩에서는 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텍 또한 마찬가지로 관련주로서 주가의 상승을 따라가고 있는데 칩스앤미디어는 양봉인데 심텍은 음봉이죠.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왜? 심텍 같은 경우에도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무겁고 오늘 시장이 하락 추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심텍은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주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단기 과열 어쩌라고 그냥 올렸죠. 주가를 너무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퀄리타스 반도체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가온칩스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지지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가온칩스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지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더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왜? 잘 보시면 오늘 온보드 관련된 종목 중에 양봉이 나온 종목은 칩스앤미디어와 해당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가 눌릴 때마다 마찬가지로 눌리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에도 가격대로 봤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외국인들의 7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뷰노보다 루닛이 한 번 더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이 칩스앤미디어보다 단기적으로 좀 더 큰 상승폭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져온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유정 앵커님께서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히든 종목 수익률 11%나 나왔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툴젠입니다. 바이오 관련주로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유전자 가위 기술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주로 외국인 투자자가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며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단 10분 동안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종가 베팅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